네, 매주 금요일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정석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김나희입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빨간불을 또 코스닥 같은 경우 파란불을 켜내면서 양지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테마별로 종목별로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대한 고민 깊어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고민들 오늘 수익의 정석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들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방송 중에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의 종목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이 종목들 정확하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전략들 잘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나가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또 수익의 정석에서 공략 드렸었던 방송 공략주 먼저 보고 갈 텐데요. 우선 지난주 금요일장이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넷패스라는 종목으로 두 가지 방송 공략주 준비되어 있었고요. 9월 1일에는 휴림 로봇 그리고 전시회 관련주 G20 정상회담과 관련된 관련주로 메세 이상 9월 1일에 역시나 또 공략주로 준비해 주셨던 종목입니다. 8월 말에는 두 가지 종목 또 MDS 테크 솔리드로 두 가지 종목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메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방송 끝난 이후에 이렇게 노란 톡방 안에서 종목명을 정확하게 공개를 해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1부는 메세 이상, 2부는 흐림 로봇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렇게 9월 1일 조금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방송 이후에도 월요일장에서도 더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방송 이후에 6.7%의 상승 흐름 가져가실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메세이상 같은 경우 이윤호 전문가님 방송 종목이었습니다. 전시회 전문 기업으로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을 공략하신다면 배당금 역시나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받아가실 수 있는 배당주로서의 매력까지 갖춘 종목이다라는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저희가 노란 톡방 안에서 또 전문가님들께서 해당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공개를 해주셨고 또 매수가, 매도가 역시나 정확하게 짚어주신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6% 수익권에서 저희 매도한다라고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고 시청자분들 노란톡방 안에서 수익률 인증해주고 계신 모습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휴림 로봇입니다. 방송 이후에 20%의 상승 흐름 보여준 종목인데요. 로봇 관련주들 최근에 굉장히 시세가 좋았습니다. 이런 시세 분출이 되기 전에 공략을 드려서 또 20%의 상승 흐름 가져갈 수 있는 방송 공략주였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 이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고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모멘텀들 짚어주시면서 주가 역시나 지금 바닥권에서 살짝 올라와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세가 들어온다면 강한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방송 중에 전해주셨던 종목이다라는 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수익의 정석 방송 공략주 MDS 테크였습니다. 이 종목 역시나 8월 25일 방송 공략주로 방송 이후에 또 20%의 강한 상승 흐름 보여줬었던 종목인데 보시는 것처럼 목요일장에서 좀 음봉을 강하게 그려줬고 또 그 다음 저희 방송 할 때에는 조금 상승 약한 상승 보이다가 월요일장, 화요일장에서 좀 크게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20% 이상의 상승 흐름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솔리드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나 8월 25일 방송 공략주입니다. 20% 가까운 상승 흐름 또 이 방송 끝난 이후에 또 그 바로 다음 장에서 시청자분들께서 함께 하실 수가 있었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방송 공략주들 오늘 또 오철 전문가님, 이윤호 전문가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또 잘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흐름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공략주 이외에도 노란톡방 안에서만 나가는 노란톡방 공략주가 또 따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브젠 같은 경우에는 5%의 수익률 시청자분들께서 가져가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해당 종목 역시나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시점에서 5%라는 수익률 챙겨가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노란톡방 안에서 해당 종목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도가 역시나 정확하게 제공을 해드렸고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 투자 포인트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이버 하이클로바 X 관련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공략을 해보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고 역시나 또 노란톡방 안에 계신 분들 수익 인증 정확하게 해주시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란톡방 공략주까지 방송 함께 하신다면 받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잠시 후 2부에서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시장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수익의 정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이윤호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 수익의 정석의 이윤호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그리고 어제 시장까지 사실 우리의 좀 우려와는 다르게 좀 이렇게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시장 안에서도 좀 여러분들께서 너무 환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이렇게 나중에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좀 미리 생각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냉정하게 딱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투자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떤 종목을 공략하셔야 될지가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수익의 정석 방송 함께 하시면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받아가실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 주 시장 저희가 또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시장 같은 네. 경우는 사실 오일과 CPI 이 두 가지로 네. 설명이 가능해요. 사실 오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고점을 뚫고 가다가 이제 어젯밤에 $90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 밤에 이제 우리나라 기준 수요일 밤에 좀 발표가 됐는데 시장 기준치에 시장 예상치에 좀 상회하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더 자극이 되었다라는 그 결과가 나오면서 사실 이 시장에는 사실 좋을 만한 그런 소식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 시장이 지금 뭐 CPI를 소화했다, 뭐 이런 그런 이슈들 가지고 좀 상승이 나온다고들 하는데 저는 이런 시장 안에서 지금 이렇게 상승률이 나오는 거, 이렇게 지수 상승이 나오는 거는 네. 좀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 시장을 좀 대비하실 때 좀 약간 좀 냉정하게 왜 올라가는지 지금 이거 차익 매물이 금방 나올 만한 그런 시장이 아닌지 이런 네네.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난밤에 뉴욕 증시가 이 8월 소비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 좀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도 이 에어램 관련주 상장에 힘입어서 상승세로 조금 마감을 했잖아요, 전문가님. 그렇죠. 예. 근데 또 예. 오늘 시장에서 우리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이런 에어램 관련주들이 오늘 또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예, 이 ARM 관련해가지고 상장 관련해가지고 네. 지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 동안 강세를 꽤나 많이 보였습니다. 네네. 자, 물론 근데 반도체 자체가 사실 이 첨단 산업에 있어서는 이 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뭐 아무리 바닥을 다지고 그런다고 해도 언젠간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 섹터였고 이번에 ARM 상장으로 약간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렸다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 지수도 그렇고 지금 해외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사실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더 심하죠. 약간 박스권에 지금 갇혀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섹터가 돌고 도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 동안에 뭐 반도체나 뭐 오일 관련된 네, 그런 네. 이제 테마주들이 주로 상승이 나왔다면,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이렇게 다음 주 시장에서는 좀 다른 섹터로 수급이 좀 순환이 되면서 이런 이제 이번 주에 올라왔던 이런 섹터들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을 좀 뱉어내면서 쉬어가는 그런 장세로 이제 다음 주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이슈 속에서 섹터별 또 종목별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어떤 섹터를 공략해야 되는지 또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그런 선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수익의 정석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음 주를 잘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하단에 자막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네. 저희가 다음 주 시장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걸까요? 약간 네. 냉소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네.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지수는 계속해서 1%대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네. 뭐 국내 지수가 뭐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마찬가지 CPI 지표 발표 이후로는 계속해서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일이라든지 CPI 네. 쪽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파월이 좀 최근 들어서 좀 약간 금리를 동결하는 방향으로 약간 좀 포지션을 취했다면 다시금 매파적인 발언으로 좀 이렇게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오일만 해도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모든 뭐 생산재라든지 뭐 식품 만드는데 우리가 손으로 뭘 만들지 않잖아요. 기계로 네. 만들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이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자극할 수가 있다는 문제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CPI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예상치에 상회하는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에 파월 연설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네.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어제 오늘 나왔던 상승분이 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도 봤을 때 네. 약간 좀 지수가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오늘 상승 나오는 종목들 있죠. 네. 오늘 상승 나오는 종목들이 뭐 대동기업도 있고 뭐 철강 관련된 그런 섹터도 상승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뭐 초전도체 뭐 관련해 가지고 서남이 다시 상승 나왔다가 쭉 빠졌는데, 사실 저는 이런 오늘 상승 나오는 섹터는 특히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특히나 조심해야 된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상승 나오는 종목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테마들을 잘 선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종목들도 섹터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수익의 정석 방송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시청자분들께서 좀 투자 전략들 잘 세워보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저희가 좀 다음 주 시장 전략을 네.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이렇게 종목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님. 뭐 시장에 네.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양전환을 시킬 수 있는, 크게 좀 네, 급등 네. 나오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뉴스는 사실상 지금 좀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네. 지금 상승 나오는 종목을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라고 네, 네, 이렇게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지금 상승 나오지 않았지만 장기적인 모멘텀이 생긴 그런 섹터라든지 그런 오늘 또 종목이라면 장기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하셨나 보네요,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장기로 네. 끌어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네. 모멘텀 자체가 길게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멘텀 자체가 네. 순간순간적인 그런 이제 호재로만 반영이 되다가 얘가 뭔가 실체화가 되었을 때 네. 이제 이 모멘텀이 장기적으로 좀 유지가 되면서 해당 관련된 좀 섹터들은 네.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시장에 좀 관심을 이제 계속해서 좀 받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러한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레벨 3 자율주행을 좀 상용할 거다라고 네. 이제 밝힌 부분을 좀 이렇게 되뇌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사실 자율주행하면 좀 이렇게 좀 추상적인 부분이 많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상용화가 이게 뭔가 상업적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됐다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뭔가 정책적으로 뭔가 지원을 한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인 네. 모멘텀으로 이게 적용이 되면서 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왔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상용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레벨 3 자율주행을요. 이런 부분이 저는 분명히 이 시장, 이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좀 이렇게 장기적인 그런 모멘텀으로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좀 이렇게 부각을 받을 수 있게 네, 좀 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아직 상승 나오지 않은 좀 자율주행 관련된 회사들을 바라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현대차에서 이 자율주행차를 좀 연내까지 상용화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에 시장의 관심이 다시 한번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내외로 호재성 소식이 가득한 섹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율주행차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는 시점일까라는 생각해보면서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이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뭐 유니캐스트, 에이스테크 같이 이렇게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 좀 강한 시세 흐름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혹시 네, 자율주행차들 네네.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이 국내외에서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그렇고 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많이 하고 있죠. 네네. 이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 사실 과점 상태였어요. 이 네.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전장 관련된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과점 상태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기하급수적으로 다른 기업들 뭐 엔비디아 특히 좀 약간 대표적인 그런 회사죠. 그런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뭐 다른 반도체 회사들까지 뭐 전장 반도체, 뭐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기술력 투자를 하고 그거에 대한 네. 성과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더욱더 좀 기업들의 투자가 앞으로 더 활발해질 거라고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네. 이번에 현대차가 이렇게 상용화한다는 소식이 나온 게 이게 사실 국외, 해외 이제 차량 브랜드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한 발자국 앞으로 가 있는 그 기술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상표인지 얘기는 안 하겠지만 레벨 3 자율주행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차가 한 60km 정도 간다고 가정했을 때 레벨 3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대에서 발표한 내용은 80km에서도 자율주행이 레벨 네네. 3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들 지금 잠깐 슈팅 나왔다가 좀 다시 빠진 모습 보이죠? 근데 그렇게 슈팅 나왔다가 빠진 상황이 사실 저희 그 상태에서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빠졌다는 건 지금 뭐 다른 반도체라든지 뭐 ARM 상장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STX 이번에 좀 핫하죠. STX 네. 인적 분할 이슈 때문에 핫한데 그로 인한 이제 STX 이제 관련된 회사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또 파생되어서 나온 뭐 해운업 또 오늘 좀 상승이 나왔죠. 그런 부분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단 잠깐 동안 눌리는 거지. 사실 이 자율주행은 지금 굉장히 좀 앞으로 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발전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오늘 그 중에서도 제가 갖고 나온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아이모터스라든지 뭐 엑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 그 제품으로 영위를 하는데 이 중에서도 두 번째 보면 이제 보이시는 이제 아이모터스 여기 보면 자율주행 뭐 그리고 스마트카 솔루션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죠. 사실 이 스마트카라고 이야기하면 좀 너무 포괄적이니까 조금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커넥티드카를 이제 주로 이렇게 연구하고 제품화를 한 회사인데 또 이걸 또 현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요. 이 커넥티드카가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이 자동차를 약간 사물 인터넷화를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다른 관제탑이라든지 다른 자동차라든지 뭐 계속해서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차주의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다 연동이 되면서 좀 이렇게 주위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주위 도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그 부분에서 또 이제 내부적으로 처리해서 자율주행으로 이제 자율주행 그 데이터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약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인데 사실 이 자율주행에 있어서 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좀 적용이 되면서 좀 이 회사의 주가도 좀 크게 오를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국내외 주요 기업들이 이 자율주행 시장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유 자체는 가파른 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 중에서도 커넥티드카를 이 솔루션과 관련된 부분을 현대차에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자율주행 관련주 역시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또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자율주행 차와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또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이 자율주행 기술을 좀 택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뉴스로 시청자분들께서 해당 종목을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요. 아래 보이시는 하단의 자막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 시장에 대해서 살짝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2030년까지 자율주행 차 시장 규모가 10배 이상 상승한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시장에 대한 이런 전망들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역시나 해당 종목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이 종목 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내에 이제 현대차에서 네. 자율주행 차를 3단계까지 그쵸. 가능한 자율주행 차를 좀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연말까지도 해당 종목에 좀 강한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봐도 될까요?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네. 있죠. 왜냐하면 이 현대차에서 뭐 상용화를 띡 발표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네네. 뭔가를 계속해서 해당 이슈에 대한 부분을 좀 발표를 더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이제 다른 자율주행에 대한 그런 이제 이슈, 그러니까 정책적 이슈라든지 네네. 뭐 UAM도 그렇겠죠. 그런 부분이 좀 계속해서 발표가 분명히 날 거예요. 이렇게 나게 되면 이 자율주행 관련된 섹터 그리고 이 회사의 그 주가도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차트도 좀 한번 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2022년부터 좀 부각을 받아서 쭉 빠지다가 그리고 2023년 지금 보시는 차트는 2023년 기준 차트거든요. 초반에 이제 약간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챗GPT 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한번 급등이 나온 게 보여요. 한 19,000원대까지 계속 딱 올라왔는데 이 이후에 좀 자율주행에 대한 약간 시장의 관심이 살짝 다른 쪽의 섹터로 좀 빠졌죠. 네. 뭐 초전도체도 있었고, 뭐 맥신도 있었고, 정말 많은 그런 테마성 장세 때문에 사실 이렇게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다소 시장에서 좀 외면을 받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지지난달까지만 해도 저점을 계속해서 갱신을 했어요. 뭐 5월 동안에는 뭐 저점이 12,000원대였다가 뭐 7월 됐을 때는 11,000원, 10,000원대까지 이제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음에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이 좀 이제 체결이 됐다고 공시에 올라온 상황이에요. 이 자사주 취득이라는 건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시장에 뿌려져 있는 자사주를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매입을 한다는 것은 지금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이 회사가 판단을 했을 때 이 회사가 판단을 했을 때 우리 회사 주가가 너무 저평가가 된 것 같아. 네. 이렇게 판단이 되었을 때 보통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시중에 풀려 있는 주식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그 해당 주식, 그러니까 나머지 주식들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차트를 보시면 좀 이렇게 최근 기준을 해가지고 8월 말부터 시작해서 다시 저점이 10,000원에서 지금 12,000원, 11,000원 사이로 다시 상승 좀 이렇게 조정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상승 추세로 딱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 무엇보다 저 여기 보면 여기 이 화면에 보면 제가 초록색 네모칸을 표시해 놓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초록색 네모칸은 좀 공매도와 관련된 그런 이제 뭐 공매도 비율이라든지 대차장고 개수인데 그 공매도 비율이나 대차장고 개수가 굉장히 좀 이렇게 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네. 한마디로 이 회사가 앞으로 더 떨어질 거라고 베팅하는 투자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체크를 하셔서 좀 이 시장 투자자들이 이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도 좀 잘 체크해가지고 이 회사에 지금 딱 좀 이렇게 진입을 좀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님도 지금 네.
뭐 앞으로 지금까지 뭐 투자를 하셨을 때 좀 네. 다소 좀 힘든 거를 저한테 네. 좀 가끔 토로를 하시는데 네. 이런 거 봐요. 이런 거. 이런 걸 보고 네. 좀 투자를 하셔가지고 좀 이게 성공적으로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네요. 자율주행차요, 예. 전문가님. 아, 근데 저는 사실 전문가님 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아마. 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시장에서 네. 조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저도 약간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상승이 나온 종목들에 어쨌든 관심이 가게 돼 있거든요, 전문가님. 사람 마음이란 게 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에 어쩔 수 없이 눈이 가게 돼요, 전문가님. 빨간불 들어오면 야 네. 저거 지금이라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요. 10% 네. 20%라도 먹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그러니까 하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상 네. 심리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 어떤 장세예요? 박스권 장세예요. 그런 상태에서 섹터 계속해서 교체가 네. 되고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상승 나오고 뭐 20% 그리고 상한가 간 네. 종목들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확률이 가장 높아요? 좀 물릴 수 있겠죠. 물릴 가능성이 가장 고점에서. 높다는 거예요. 네. 섹터 순환이 일어나는 순간 요즘은 전날 상승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요. 네. 그리고 섹터들이 10% 20%씩 빠지는 경우가 많은 시장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힘드시겠지만 네. 힘들 수도 있어요. 떨어지는 걸 이렇게 약간 조정이 나온 걸 잡는다는 게 좀 급하기도 하고 좀 빨리 수익 내고 싶으니까. 좀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차 뭐 호재성 뉴스가 많은 거는 알겠거든요. 뭐 이렇게 현대차에서 자율주행 뭐 3단계까지 상용화를 한다라고 하고 사실 대단한 거잖아요. 국내에는 그쵸? 없던 일이고 미국에서도 올해 초에 처음으로 상용화가 됐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리고 알고 기술력 또한 네. 예, 거의 그만큼 최상이에요. 대단한 거고 좋은 뉴스들도 가득한데 네. 근데 도대체 저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네. 항상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기분이 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급하게 마음을 네. 먹고 뭐 하루 이틀 만에 좀 먹어야겠다. 하루 네. 이틀 만에 난 차익이라도 한 중간에 5% 10%라도 네.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투자에 접근하니까 예, 계속해서 힘든 곡소리 내고 있고 네. 자기도 좀 이렇게 예상치 못하고 의도치 못한 장기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기 위해서는 올라가기 전에 네. 이렇게 호재성 기사가 나왔는데도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섹터 그리고 종목을 공략을 해야죠. 예, 그렇게 공략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좀 성공적으로 해야지 급한 마음을 먹지 않고 그렇게 해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야 이거 답답한데 언제 가냐? 지금 호재성 기사 났는데 네. 언제 가냐? 이런 방식으로는 지금 시장에서는 제대로 사실상 된 잃을 투자를 수밖에 할수 없다. 없다. 한두 번은 먹어도 5번 이상 잃는 매매법이다. 그 전문가님 사실 예. 그렇거든요. 이미 물린 종목들이 있기 음. 때문에 좀 신규 종목을 편입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네. 참 그렇습니다. 이게 이 회사가 제가 이제 좋기 때문에 갖고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무슨 종목에 물렸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네. 이걸 팔고 이걸 사라라고 뚜렷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종목도 좋은 종목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일단 지금 시장 안에서 만약에 상승 중인 거 잡았다가 잘못 물리면요. 얘네들을 그냥 그대로 가져가면서 차익 매물 그대로 이제 그만큼 또 추가 하락 나오는 거 그대로 갖고 있는 거랑 그거 팔고 이거 사가지고 이거 사서 얘가 상승 나오는 거를 걔가 이제 내가 팔고 나서 걔 하락 나오는 동안 얘를 사가지고 상승 딱 나오게 해가지고 그나마 좀 이렇게 손실분을 메꾸는 거 네. 그게 좀 중요한 거거든요. 죽은 종목 이게 완전히 순간적으로 틱 나왔다가 죽은 종목 그런 종목을 잡고 있는다고 얘가 거기가 저점이라는 그런 보장을 하지를 못해요. 네, 네. 초전도체 봐요. 거의 이전 수준으로 뭐 선한 같은 경우 10,000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뭐 한 4,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 봐요. 네. 언제 올라가길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6,000원에서라도 팔고 뭐 다른 종목을 좀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보는 게 훨씬 나은 시장이에요. 특히나 테마주에 물렸다면. 그러니까 절대로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이지만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다음 주 시장에서 아직까지 이번 네. 주 시장 안에서도 아직까지 좀 확실한 호재성 소식이 있는데 아직까지 좀 부각을 못 받은 애가 뭐가 있지? 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좀 이렇게 현명한 투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장 자체를 평소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던 종목들을 좀 저렴하게 모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이런 상승장, 하락장에 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종목들을 시청자분들께서 투자를 조금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자율주행 시장 자체가 2030년까지 지금보다 10배 이상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호재성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눌려 있을 때 이 해당 섹터가 조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시청자분들께서 공략을 하셔서 이 종목을 나중에 또 포트에 담아 두신다면 큰 상승 흐름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가져가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단 차트상으로도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바닥 부근에서 저점 부근에서 상승 추세를 조금씩 타고 있는 종목이고 또 공매도 대차장고 비율까지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 이상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더 이상은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시다면요. 여러분 지금 방송 시간 20분 남았습니다. 20분 안에 수익의 정석 이 방송 함께 해주셔야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종목명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종목명 노란 톡방 안에서 정확하게 공개를 해드릴 뿐만 아니라 또 방송 끝난 이후에 이 종목을 저희가 공략을 하게 된다면 전문가님들께서 매수가, 매도가 역시나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비중까지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종목 공략하셔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요약을 해서 저희가 요점들만 노란톡방 안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확한 타이밍적인 부분까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수익을 좀 시청자분들께서 혼자 투자를 하실 때보다는 전문가님 도움 받아보시면서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공략주 이외에도 또 노란톡방 안에서 또 따로 나가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하단 자막 참고하셔서 입장하시고 두 분의 전문가님 도움 쉽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30분 장 마감이 됐는데요. 여러분 오늘 시장 또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들을 또 다음 주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대응 전략들 어떻게 세워야 될지가 또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오치열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의 정석의 오치열입니다. 일단은 요새 시장이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든 시장입니다. 뭐 항상 힘든 시장 속에서도 수익 나는 종목들이 있고 저희가 잡아드린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나이스했죠. 계속 나이스했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만큼 여러분들 천천히 끝까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어제 이틀 됐네요. 이틀 전에 벌써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날. 자, 이틀 전 수요일 날 저녁에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CPI가 생각보다 조금 높았어요. 생각보다 조금 높으면서 이거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연준에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나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상 CPI보다 근원 CPI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근원 CPI는 에너지나 식품 가격을 뺀 그 소비자 물가지수를 값을 추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근원 CPI는 전월보다 상승률이 조금 낮아졌어요. 0.4% 낮아졌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저는 지금 현재 시장 긍정적인 상황이다. 물론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 이 CPI는 좀 올라서 야, 이거 좀 별로 아닌가 하실 수 있겠지만 근원 CPI가 중요합니다. 근원 CPI는 녹색창에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뭐 좀 찾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나쁘지 않았다.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요새 시장이 정말 제가 봤을 때 노다지거든요. 사고 싶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럴 때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요, 전문가님. 그런 종목들을 저희 시청자분들과 조금 나눠주세요, 전문가님. 저는 매주 나누고 있고요. 매주 나눠드리고 있어요. 매주 나눠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가시냐 못 받아가시냐 이게 제가 근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관심 없는 분들까지 모셔와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없으니까 수익을 받아가실 아닌 수 거 아시죠, 전문가님? 그럼요. 수익을 받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 수익에 목마르신 분들 제가 항상 크게는 딱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네. 그거를 직접 드시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이다. 지금 요새 앵커님, 네. 요새 시장 미국이랑 한국이랑 해가지고 요새 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것 중에서 뭘 잡으면 좋을까요? 요즘 시장에서요. 네. 오늘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네옴시티 관련주들, 뭐 건설기계 관련주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 또 제가 아까 전에 윤호 전문가님 그 자율주행차 말씀을 하실 때 네네. PD님께서 차트를 띄워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이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 섹터들을 좀 띄워주셨는데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이런 좋죠. 5G 관련주들도 오늘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제 PPT 네. 혹시 싹 보신 거 아니에요? 제 PPT 와서 훔쳐보신 것 같은데. 5G 다시 네. 갈 수 있을까라는 타이틀로 오늘 아, 또 보셨구나.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네. 제가 네. 일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3년 전에 예전에 그 5G 네. 인프라를 구축을 하겠다. 뭐 미국에서도 그랬고 우리나라에서도 5G 쪽을 조금 공략을 많이 하겠다 해서 되지도 않는데 5G 그 통신사들이 이거 갖다 팔았죠. 좀 단어가 좀 이상한데 어쨌든 어떻게 해서든 우겨 넣어가지고 5G 통신 요금으로 많은 분들이 저도 지금 한 몇 년 전부터 5G 통신 요금을 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인프라가 비교적 빨리 형성은 됐으나 네. 이게 제대로 대중들이 사용을 못한 수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5G가 거품이 굉장히 많이 꼈었어요. 거품이 굉장히 많이 끼면서 쭉 올라갔다가 조 바이든 이슈도 나오고 하면서 네. 쭉 빠졌습니다. 뭐 신재생이랑 같이 굉장히 올랐다가 네. 쭉 빠졌어요. 쭉 빠지면서 야, 오늘 장에서도 뭐 기산텔레콤, 기가레인 뭐 이런 애들 다 5G 관련주인데 네, 네. 이런 애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런 장에서도 크게 올라간 녀석들이 있어요. 제가 어제 장에서도 여기 제 종목이 보인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네. FR텍, 우리로 뭐 이런 애들 좀 있네요. 네.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이에서 제가 왜 굳이 5G를 이야기하냐면 네. 사실상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 게 나중에 뭐 자율주행이든 클라우드든 AI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6G까지는 사실상 상용화가 제대로 돼야 합니다. 여기 제 종목이 나오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상용화가 솔리드, 돼야 합니다. 나무기술, 그렇죠, 이론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많이 나와요. 전문가님. 대한광통신, 네. 유비커스, 뭐 KT 뭐 이런 애들 네, 좀 네. 있습니다. 이런 애들 중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자, 그런데 5G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네. 6G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5G는 거쳐가야 돼요. 거쳐가야 하는데 지금 제가 사실 계속 생각했어요. 5G 뭐 KMW라든지 뭐 이런 애들 뭐 그런 그러니까요, 애들이 전문가님. 언제 오를까? 오늘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 24% 지금 상승 보여주고 그렇죠. 있고. 에이스테크가 네. 사실상 대장주로 움직이고 네, 네.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뭐 미국과 직접적인 그런 연결들이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제가 네. 자세하게 딥하게 어려운 이야기 제가 거기서 말씀드릴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 여기서 백날 첫날 떠들어봤자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만 좀 해드릴게요. 5G가 상승을 언제쯤 할까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다시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한국이랑 미국이 디지털 협력을 강화를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12일, 13일 동안 열린 그 제7차 ICT 정책 포럼에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좀 공략을 해야겠다. 5G라든지 뭐 그 미래 기술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 클라우드라든지 AI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강력하게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야 그러면 이제야 진짜 3년 기다렸어요. 진짜 3년 기다리면서 그때 3년 전에 아마 5G가 좀 2020년도에 그때 크게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이후로 쭉 빠지면서 기간이랑 그 어느 정도 가격 조정 거품 같은 거 싹 다 빠지고 심지어는 저평가가 되는 그런 순간까지 왔습니다. 예전에 막 5만 원 6만 원 하던 게 10,000원, 8,000원, 9,000원 막 이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타이밍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앵커님이 보셨을 때 네. 앵커님이 제가 5G 이제 최근에 조금 부각받는 이 이야기를 네. 하면서 앵커님은 5G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G 사실 제가 아까 윤호 전문가님이랑 말씀 나눌 때 빨간불 들어온 그런 섹터 종목들에 눈이 더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네. 5G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5G가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됐지만
실패한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그럼요. 전문가님. 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5G의 그 단점 같은 그런 특징들이 뭐냐면은 그 LTE, 4G까지는 이제 광으로 그 넓게 퍼뜨려 가지고 네. 그 안에만 들어오면은 LTE가 잘 터지게끔 만들거든요. 네, 네. 그런데 5G 같은 경우에는 속도 자체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넓은 범위가 아니라 일직선으로 쏴줘야 되는 그런 그 안테나 성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지국 설치도 맞아요. 많이 부족한 편이고 그쵸. 사실 5G보다 지금 아직까지도 LTE나 이렇게 4G 쓰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사실 뭐 네. 그 5G 통신 요금을 내고 있지만 네. 4G를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5G 이야기를 하고 6G 이야기를 하면서 5G 관련주들이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우리가 이제 VR 그리고 뭐 자율주행 그 일부의 그 이윤호 전문가님이 이야기했던 그 자율주행 네. 그리고 향후에는 드론 그리고 저희가 정말 진짜 수백 번 말한 건데 네. 미국에서 중국에서 다 무인 택시, 로봇 택시 막 이런 거 다니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드론도 이제 뭐 상용화를 한다, UAM 상용화를 한다, 어쩐다 저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은 무조건 나오죠. 지금 뭐 현대차도 80km 속도로 가는 거, 시속 80km 속도로 가는 거 자율주행 레벨 3 뭐 올해 중으로 상용화를 하겠다, 내놓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5G가 필수예요, 필수. 그런데 5G 죽은 거 아니야? 바로 6G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5G 관련주들 힘 없는 거 아니냐? 음. 그럴 수 있어요. 정말 힘이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4G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제 네. 5G로 넘어가니까 5G로 넘어가야겠다. 가상현실,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것들 넘어가야겠다. 그러면은 4G 사업을 하던 애들이 갑자기 망해서 네. 야 그럼 우리 마스크 팔자. 이러지 않는다고요. 네, 네. 야 그러면 5G에 특화되어 있는 랜을 우리가 빨리 개발해 가지고 이거 사업을 확대해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6G로 바로 넘어간다고 해도 5G 사업을 하다가 야야야야 5G 다 죽었다. 이거 기지국 빨리 철거하고 6G 빨리 이거 안테나 빨리 설치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5G를 건너뛰든 네. 아니면 5G를 밟고 이제 조금 그 공정하게 좀 넘어가도 결과적으로는 5G 관련주들이 사실상 다 랜 광통신 관련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 오르지 마라. 너희 가만히 있어라. 너희 어차피 이제 망한다. 해도 오를 수밖에 없는 애들이 아마 5G 관련주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뭐 구체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만 5G와 관련된 부분들 뭐 이동통신 3사에서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해당 종목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사실 이 5G 관련주들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삼성전자에서 이 인도의 5G 장비 생산 공장을 추진한다라는 이런 설이 나오게 되면서 5G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인도 같은 경우에 또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 자체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중국 외 기업에 또 수주를 하게 될 이런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에 5G 관련주들 다시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뉴스 중에서도 한미 디지털 협력 강화를 하겠다라는 이 화요일에서 이번 주 화요일장 수요일장이었죠. 미국에서 제7차 한미 ICT 정책 포럼을 진행을 하고 여기에서 공동 성명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이 한미 디지털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또 5G 관련주들 다시 한번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의 긍정적인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두 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들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방송 시간 한 7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여러분 방송 시간 내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고요. 오철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주입니다.
있습니다. 이 종목들 QR코드 지금 나가고 있는데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QR코드 살짝 가져다만 대시면 한 3초간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영어 링크가 생성이 될 겁니다.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노란톡방 입장하신다면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고 매수가, 매도가 또 타이밍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이윤호 전문가님과 제가 경쟁을 붙이는 건 아니지만 윤호 전문가님께서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 준비를 해주셨다. 좀 안정적으로 이 시점에서 시청자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종목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전문가님은 사실 5G 관련주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지금 매수세 잘 들어와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주 월요일 또 화요일, 수요일 시장에서 또 강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종목 자체가? 일단은 네.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까지는 무조건이란 말 하기 좀 그렇죠. 너무 부담을 드렸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제가 봤을 네. 때는 높은 확률로, 네. 굉장히 높은 확률로 수급적인 측면에서 네.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거는 어쩔 네. 수가 없습니다. 차트를 제가 한번 보고 넘어갈 건데 네. 차트상으로 현재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원래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한 14,000원 후반대에서 15,000원 초반대의 그 악성 매물대라고 하죠. 이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나 이제 안 볼란다. 나 이거 이제 싫다 하는 분들이 14,000원 후반대에서 15,000원 초반대 그리고 16,000원대까지도 많이 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장에서도 이제 한 2%, 3% 조금씩 올려쳐 주면서 그거를 소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매물대 자체를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매물대가 소화가 돼서 이 종목이 16,000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2만 원 초반대까지는 크게 거스르는 게 없이, 그러니까 그 저항 라인이 없거든요. 네. 그 위쪽에 저항 라인이 없기 때문에 2만 원대까지는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만 한 3천 원대에 또 악성 매물대가 있어요. 네. 그런 매물대가 또 껴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종목 16,000원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목표 주가를 한 2만 3천 원 정도로 잡아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로 네. 2주 안에 2주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종목을 나는 조금 장기로 가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상황 봐야 됩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또 5G가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은 갑자기 6G를 넘어가면서 부각받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오늘 갑자기 24%막 오르는 그런 친구처럼 네. 이렇게 부각받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코멘트나 상황적인 측면, 이 섹터대에 대한 그런 업황이나 이런 것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오치열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네. 2주만 본다 하시는 분들은 한 22,000원 정도만 목표 주가 잡아도 굉장히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25,000원이면요, 앵커님. 네.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님 지금 또 차트상으로 이렇게 네네. 보면은 굉장히 이 종목 역시나 좀 저점 구간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저점이죠. 네. 이게 5G 애들이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눌렸기 상태에서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이 차트를 보면은 앵커님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싹 다 손절하고 여기에다가 몰빵하는 게 그게 회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몰빵이라는 단어 자체는 패가망신의 지름길이긴 하지만 그 비교적 그렇다. 왜냐하면 이 녀석의 재무제표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유동자산 보유율이라고 실적도 좋은. 그렇죠. 네. 그 유보율이 2,000%, 3,000% 가까이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큰 흔들림 없이 스무스하게 지금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더 하자면 네. 그 우크라이나 이슈들이 나오면서 네트워크 광 네트워크 랜선 이런 것들 구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네. 네트워크 관련주들이 이슈를 받았잖아요. 네. 없는 말은 지어내지 않습니다. 네. 요 기업도 받을 수 있어요. 요 네. 기업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크라이나와 네옴시티와 함께 네트워크를 조금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를 할 수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묶인다라고 하면은 2, 3배가 귀여운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생방송 공략주 두 가지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굉장히 저점 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상승 추세를 타면서 앞으로의 큰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그리고 안정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좀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는 점,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생방송 공략주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 딱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단 자막 참고하시면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들이 준비해 오신 생방송 공략주 정확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은호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자율주행차, 그리고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 5G 관련주 모두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 1분 동안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